안녕하십니까. 생활주역을 강의하고 있는 이규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태풍대가 괴사, 단사, 상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초여부터 상여까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초육은 자용백문이, 태풍대가의 초여가 처음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초육은 자용백문이 무구하니라. 상활 자용백문은 유재하야라. 이렇게 돼 있죠? 한번 볼까요? 초육은 깨끗한 띠뿔로 짠, 잔디, 그 깨끗한 띠뿔로 짠 자리를 깔미니. 이거는요, 제사를 지내러 가가지고, 산에 제사를 지내러 가가지고, 산에서는 그냥 지내도 되는데, 깨끗한 띠뿔로 짠 그런 자리를 까미니, 허물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손함을 지극히 한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상에 말하였다. 깨끗한 띠뿔로 짠 자리를 깐다는 것은, 음류가 아래에 있다는 뜻이다. 음류가 아래에 있다는 뜻이다. 자, 이것을 한번 분석해 볼까요? 자, 자용백모라는 말은요, 이 자자가 깔자자, 바닥에 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것을 자라고 얘기합니다. 아래에 있는 것을. 그래서 여기서는 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백모, 깨끗한 띠뿔로 짰다. 그죠? 깨끗한 띠뿔로 짰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물건이 깨끗한 것을 가지고 비유했습니다. 초효가 처음에 공손하게 아무 욕심 사심이 없이 마음이 깨끗한 그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허물이 없다. 허물이 없다는 것은 공손한데 지금 이 개는 뭐예요? 지나친 개. 양이 지나친 개. 그죠? 양이 지나친 개니까 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더 지극히 공손함에 지나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허물이 없다는 것은 어디에 지나쳤다? 두려워하고 상가함에 지나침을 가지고 설명한 겁니다. 누굴 두려워합니까? 음이니까 양을 두려워하고 조심하는 것을 지나치게 하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각계라는 것은 그 자체가 지나치게 함으로써 뭐예요? 중도에 맞는 것이 대각계입니다. 음은 음에서 지나치게 하고 양은 양에서 지나치게 했을 때 중도에 맞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는 유재하야라. 유가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이거는 뭐예요? 혀의 자리, 초효니까 요 유가 초효의 자리로서 설명을 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거 다시 한번 볼까요? 초육은 자용백문이 무구하니라. 상할 자용백문은 유재하야라. 초육은 깨끗한 띠풀로 짠 자리를 깔미니. 산에 가가지고 제사를 지내거나 앉아서 놀 때, 산이라는 것은 그냥 앉아도 되는데 어때요? 깨끗한 띠뿔로서 까미니. 그거는 뭐라고 그래서 깨끗한 띠뿔로 깐다는 것은 어떤 것을 비유해서요? 두려워하고 상가함을 지나치게 함을. 왜? 양이 가하기 때문에 음도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상가해야지 뭐를 할 수 있다? 허물이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허물이 없다. 상에 말하였다. 깨끗한 띠뿔로 깐 자리를 깐다는 것은 깨끗한 띠뿔로 짠 깔이, 그죠? 아주 자리를 까는데 그냥 막 이렇게 짠 것이 아니고 음선해가지고 깨끗한 걸로 골라서 짠 그러한 자리를 까니. 깐다는 것은 음류가 아래에 있다는 뜻이다. 양이 지나친 상태에서 음류가 지극히 조심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고 잘못될까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조심하면은 허물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를 보겠습니다. 구이는 고양이 생제하며, 구이는 고양이 생제하며 노부덕기 여천이 무불리하니라. 무불리가 가끔 나오죠. 상당히 좋은 말이죠. 상할 노부 여천은 과히 상여야라. 구이는 마른 버드나무에 뿌리가 돋아나며, 마른 버드나무, 마른
큰 고목이 있는데 거기서 뿌리가 돋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뿌리가 돋아나며 연로한 지아비가 나이 든 남편이니까 연로한 지아비가 젊은 아내를 얻으니 젊은 아내를 얻었어요. 할아버지가 젊은 아내를 얻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공자 아버지잖아요. 공자 아버지가 거의 70이 됐을 때 16살 된 소녀를 얻어가지고 공자를 낳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에. 젊은 아내를 얻으니 이롭지 않음이 없다. 남이 볼 때는 나이 든 사람이 어떻게 젊은 사람하고 살아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롭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대각에 지나친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에 말하였다. 연로한 지아비가 젊은 아내를 얻었다 함은 과함으로써 서로 지나쳐 하나는 너무 젊고 하나는 너무 나이가 많고 과함으로써 지나침으로써 서로 더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대각계니까 모든 것을 지나침을 가지고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볼까요? 자, 이거를 하나하나 분석해서 보겠습니다. 고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마른 버드나무예요. 마른 버드나무는 뭐를 비유했냐면 음기에 쉽게 감흥됨을 뜻합니다. 음기에 쉽게 감흥된다. 버드나무는 우리가 봄에 보면은요, 버드나무에 가장 빨리 싹이 나와요. 그죠? 그런데 마른 버드나무라고 그랬으니까 더욱더 쉽게 음기에 감흥됨을 가지고 표현을 했습니다. 생제, 뿌리가 난다. 마른 버드나무에 뿌리가 난다. 뿌리가 난다는 것은 아래로 더분다 그런 얘기야. 아래로 더부는 것은 이효가 초효와 더부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죠? 아래로 보는 것은 아래로 초효와 더붐을 말한다. 그죠? 아래로 뿌리가 났다는 거 뿌리는 아래에 있어요. 꽃은 위에 있어요. 그죠? 오효에서는 꽃을 핀다고 나오고 이효에서는 뿌리가 생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초효와 같이 더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노부 듣기 여처다. 그것은 노부라는 표현을 했어요. 노부. 나이 든 남자. 그죠? 연료한 남자. 그거는 뭐냐면 양으로서 가장 아래에 있음을 표현해서 이효가 내 양이 있는데 가장 아래에 있으니까 가장 먼저 태어났으니까 나이 든 것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부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양이 가장 아래에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네 번째 어떤 무분리라는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이롭지 않음이 없다. 우리는 천지지 대덕할생이라 하늘과 땅의 가장 큰 덕은 뭐라? 생육이다. 그죠?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하늘과 땅의 가장 큰 덕은 생육작용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는요, 이효를 보니까 아래로 뭐예요? 뿌리가 났어요. 아래로 뿌리가 났다는 것은 생육작용이 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롭지 않음이 없다. 생육작용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뭐예요? 뭐를 이룰 수 있다? 생육의 공을 이룰 수 있음을 이롭지 않음이 없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어땠어요? 나이 드신 분이 다시 자식이 없었는데 늦게 70대 가지고 60, 70대 가지고 젊은 아내를 얻어 가지고 아이를 낳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집에 경사 났다. 경사 났다는 것은 한 사람만 좋은 게 아니야. 생육작용이 계속 이어나가는 천지의 덕대로 되는 것을 가지고 경사가 났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과이상여야라. 지나침으로써 서로 더분다. 지나침으로 서로 더분다는 것은 뭐예요? 남자는 나이가 70 다 됐고 너무 많고 지나치죠. 보통 결혼할 때는 뭐예요? 3, 40대, 20대, 30대. 예전에는 막 10대 후반 되면 했습니다. 그런데 70대에서 하니까 지나쳤죠. 그 다음에 여자는 10대예요. 아주 더 젊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뭐예요? 노부와 여처가 서로 두붐을 갖다가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구이는 고양이 생제하며 노부 듣기 여천이 무분리하니라.
상활 노부 여처는 과히 상여야라. 구이는 마른 버드나무에 뿌리가 돋아나며, 꽃이 피는 게 아니고 뿌리가 돋아나며, 연로한 지아비가 젊은 아내를 얻으니 이롭지 않음이 없다. 생육자금이 이어나간다. 그런 얘기예요. 상에 말했다. 연로한 지아비가 젊은 아내를 얻었다는 것은 지나침으로, 과함으로, 하나는 나이가 너무 많고 하나는 너무 젊어, 그런 지나침으로서 서로 더분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나침으로써 서로 더부는 것이다. 자, 사매를 볼까요? 이 여가 상당히 길죠, 그죠? 사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삼은 동료는 흉하니라. 간단하죠. 구삼은 동료는 흉하니라. 상활 동료 지흉은 불과 유보야 일세라. 구삼은 들보 기둥이 휘어졌으니 흉하니라. 흉한 것이다. 사묘가 나오면은 어떤 일이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예측을 했을 때 사묘가 나오면 잘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상에 말하였다. 기둥이 휘어져 흉하다는 것은 돕는 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왜 안 도와주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보면 동료는 뭐예요? 여기 기둥이 휘어졌다는 것은 양으로서 양자리에 거하여, 양으로서 양자리에 거하여 지나치게 강해가지고 부러지는 행상입니다. 자, 두 번째 있는 건 흉하다. 흉하다는 것은 여기 나왔을 때는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음을 표현합니다. 일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일은 없습니다. 거의 더부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함께 해야 되는데 불성, 기임, 그 임무를 감당할 수 없어서 흉하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길하다는 것은 어떤 일이든지 순조롭게 할 수 있을 때 길하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세 번째, 유보야 일세라. 유보야는 뭐냐면요, 지나치게 강하면, 사람이 지나치게 강하면은 더불 사람이 없음을 표현했어요. 아무도 같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강한 사람은요, 친구가 거의 없어요. 한 명 있든지 거의 없든지 혼자 있습니다. 지나치게 강한 사람 전화번호 보면요, 10명도 안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죠? 그건 지나치게 강하기 때문에 더부는 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한번 볼까요? 구삼은 동료는 흉하니라. 상활 동료 지흉은 불가히 유보야 일세라. 구삼은 대돌보 기둥이 휘어졌으니 흉하다. 휘어졌으니 흉하다. 그 임무를 감당하지 못한다. 상활 동료 지흉은 불가히 유보야 일세라. 상에 말했다. 기둥이 휘어져 흉하다는 것은 돕는 이가 없다. 더불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이가 없다. 그런 얘기.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주역 공부를 하면서 마음을 닦으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속으로는 강직한 의리를 가지고 있고 겉으로는 유하게 대처를 했을 때 좋은 훌륭한 사람이 주위에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효를 한번 볼까요? 자, 구사는 동룡이니 길하거니와, 구사는 동룡이니 길하거니와 유타면 인하리라. 상할 동령지길은 불료하야 일세라. 그죠? 자, 구사는 대들보 기둥이 위로 솟아 있어요. 위로 기둥이 딱 솟아 있어요. 석가래가 딱 그대로 있을 수가 있잖아요. 대들보 기둥이 위로 솟아 있으니 길하나, 길하긴 해요. 그러나 다른 마음을 두면은 막힐 것이다. 어렵게 될 것이다. 사효가 자기 역할을 하는데 다른 마음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에 말하였다. 기둥이 솟아있어 길하다는 것은 아래로 휘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기둥이 딱 돼 있으면 아래로 휘어지지 않아가지고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분석해 볼까요? 자, 여기서 동룡이라는 말은 들보 기둥이 위로 솟아있다는 것은 양으로서 음자리에 거해. 양으로서 음자리에 거해가지고 양인데 음자리에 거했으니까 지나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개 자체가 지나치되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지나치되 지나치지 않은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면서 음자리에 있기 때문에 너무 강하게 하지 않는다. 너무 지나치게 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과히 불가라. 지나쳤는데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길함으로 이어지는 거죠.
자, 두 번째 있는 유타면 다른 마음을 두면은 뭐예요? 인하게 된다. 일이 막히게 된다. 다른 마음을 둔다는 것은 양강이 아니면은 이룰 수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뭐냐 하면은요. 지금 사효잖아요. 사효는 짝이 초효예요. 근데 양강이 아니면은 대각께서는 양강이 아니면 이룰 수가 없는데 초효로 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초효와 더불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불료하야 일세라. 이렇게 답을 달아놨거든요. 불료하야 일세라. 아래로 굽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초효와 응하지 않음을 이루고 있어요. 이거는 사효는 대신에 해당돼요. 그죠? 직급으로 봤을 땐 대신 윗자리가 해당돼. 윗자리의 사람은 아래 사람하고 어울리지 말고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양의 성정은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윗자리에 있는 사람 위를 보좌해야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뜻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구사는 동룡이니 길하거니와 유타면 음과 올리면 자기 짝과 올리면 초효로 아래로 내려가면 그런 뜻입니다. 막힐 것이다. 상할 동룡지기는 들보기둥이 솟아있어서 길하다는 것은 어디로? 아래로 굽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아래로 어울리지 않고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윗사람과 어울려야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효는 대신의 자이니까 오효를 도와서 큰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오효를 한번 볼까요? 구호는 고양이 생하하며 노부덕기 사분이 요거는 이효와 상반대로 돼 있어요. 사분이 무구나 무엘이라 상할 고양 생하니 하 가구야며 노부사부여 가추야로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구호는 마른 버드나무에 꽃이 핀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표현을 했어요. 꽃이 핀다는 것은 뭐예요? 뿌리도 없는데 꽃이 피버린 거예요. 연로한 부인이 젊은 남자를 얻음이니 연로한 부인이 젊은 남자를 얻음이니 허물은 없으나 서로 외롭게 의지하고 사는데 허물은 없으나 명예도 없는 것이다. 같이 사는데 명예도 없다는 뜻이에요. 상에 말하였다. 마른 버드나무에 꽃이 핀 것이니 어찌 오래 가겠는가. 자, 생육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오래 계속 이어지지 못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찌 오래 가면 연로한 부인이 젊은 남자를 얻으면 또한 추할 만한 것이다. 추하다는 것은 명예가 없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분석해 볼까요? 자, 여기서 보면은요. 노부 덕기 사부다. 그죠? 노부 덕기 사부라는 것은 양으로서 음의 아래 있음을 표현한 거예요. 양이면서 음의 아래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양이면서 음의 아래 있는 것을 갖다가 노부 덕기 사부라 그렇게 표현했고 두 번째 어떤 게 있으면 어찌 오래 가겠는가? 어찌 오래 가겠는가는 뭐예요? 위로 가멍이 되니까 아래에 뿌리가 없이 꽃이 핀 거예요. 그래서 뿌리 없이 꽃이 폈다는 것을 갖다가 오래 가지 못한다. 우리가 꽃이 폈다가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열매까지 맺게 되는데 뿌리 없이 꽃만 펴서 오래 가지 못한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엔 추할 만하다. 천지자연의 가장 큰 덕은 생육작용인데 생육작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추하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고는 고양이 생하하며 노부덕기 사분이 무구나 무엘이라 상할 고양 생하니 하 가구야며 노부사부여 가추야로다. 고는 마른 버드나무에 꽃이 피며 뿌리가 없이 꽃이 폈다는 거예요. 연로한 부인이 젊은 남자를 얻음이니 오효가 상효하고 뭐예요? 서로 더불이니 어찌 오래가며 연로한 부인이 젊은 남자를 얻으면 또한 추할 만하다. 생육작용을 이룰 수가 없다. 자연의 덕을 뭐 하지 못한다? 이룰 수가 없다. 그런 얘기. 자, 마지막 표를 한번 볼까요? 자, 상육은 가슴 멸정이라 흉하니 무구하니라. 상할 가섭 지용은 불가 구야니라.
상륙은 지나치게 건너 이마까지 빠졌으니 우리가 물을 갔는데 물이 깊으면은 옷을 걷고 건너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머리까지 빠졌다는 거예요. 머리, 이마까지 빠져 흉하니 탓할 데가 없다. 이거는 무구가 허물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탓할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지나치게 건너서 흉함은 허물을 돌릴 곳이 없는 것이다.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자, 가산멸정이라는요, 멸이 여기서는 멸하다는 뜻이 아니고 빠지다, 모ля라, 머리까지 쭉 빠지다. 어떤 일을 하는데 지나치게 해가지고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과한 거예요. 대가, 그죠? 양이 대가 한 건데 음이 끝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끝까지 빠진 걸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기서 허물이 없다. 허물이 없다는 것은 다른 데서는 잘못됨이 없다 그렇게 보는데 여기서는 탓할 곳이 없다. 구자를 찾아보면 탓하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탓할 곳이 없다는 것은 누가 시켜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리가 그런 거예요. 자리는 처신하는 형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처신하는 분수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자리에 해당됩니다. 상륙, 과한 자리에서, 과한 게에서 가장 위에 있으니까 지나치게 과하게 함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위, 스스로 하여서 원망하고 탓할 곳이 없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상륙은 가슴 멸정이라. 흉하니 무구하니라. 상할 가섭 지용은 불가구야니라. 상륙은 지나치게 건너 이마까지 빠졌으니 우리가 물을 건널 때 보통 다리까지 옷을 걷고 건너는데 이마까지 빠졌으니 구제할 수가 없는 거죠. 나올 수가 없잖아. 흉하니 탓할 곳이 없다. 왜 탓할 곳이 없을까요? 스스로 해서 누군가가 하라고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하다가 빠지게 된 겁니다. 그죠? 스스로 해가지고 빠졌으니 지나치게 건너 흉함은 허물을 돌릴 곳이 없다. 남들이 어떻게 해요? 시켜가지고 했으면 당신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스스로 했기 때문에 허물을 원망하고 돌릴 곳이 없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참 부족한 게 많았네요. 그죠? 어떻게 전달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각계를 마치고 다음에는 대각계를 이어서 중수관계, 험하다, 깜깜하다 그럴 때 중수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